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화웨이만은 끝장내겠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도 열받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지난 3년간 그렇게 두드려 팼으면 됐지. 우리 화웨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원을 받는 31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개인 투자나 미국의 연기금이 투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기에는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도 있지만 당연히 화웨이도 들어있었죠. 화웨이는 지금 여태까지 네 번째 두드려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인민해방군 스파이 기업이라고 그래갖고 5G 통신장비 서방 세계에 못 팔아먹게 했죠. 이건 이제 클린 네트워크이죠. 이건 엔타 화웨이 얼라이언스입니다. 두 번째 대만의 TSMC 같이 화웨이의 중요한 파운드리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 했죠. 대만 TSMC뿐만이 아니고 모든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는 외국, 한국이 모든 일본 업체 모두가 화웨이한테 반도체 공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화웨이가 기다릴 것은 중국의 파운드리 생산업체인 SMIC인데 여기까지도 또 못하게 차단하고 오늘 네 번째로는 꽝 그냥 자금이 거기 들어가기까지 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역시 3년간 난타당하니까 처음에 그 자신만만한 런정페이 회장 화웨이도 약간 침몰하는 배처럼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면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려 그러면 선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무슨 행위를 하죠? 쓸데없는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냐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 이 배가 침몰 안 하고 살아나거든요. 험한 폭풍성에서. 화웨이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심각한 자금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그 인기 브랜드 어너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저가 폰으로 한 20만 원 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이거 짭짭할 수익이 괜찮은 건데 이거를 10조 원에 매각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성급하게 반도체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그 SMIC의 지난 3, 4분기 매출이 35%가 확 뛰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그냥 화웨이가 정신없이 반도체 긁어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린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시작해서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영국하고 독일은 안 하겠다가 버티다가 이제 클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브라질, 라틴의 브라질 같은 나라도 클린 네트워크에 참가하겠다고 점점점 클린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나라 수가 많아지면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는 그냥 양면에서 그냥 협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그냥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요. 2019년에는 2억 3천만 원대 엄청 팔아먹고 세계 시장 1위였는데 금년에 1억 9천만 대, 내년에는 한 6천만 대 파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경쟁적인 건 반도체죠. 이 사진에 보시듯이 지금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업 업체는 대만의 TSMC가 약 6조 원, 한국의 삼성전자가 7조 원, 하이닉스가 한 3조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본의 소니가 이미지 센서, 이거 팔고, 미국의 마이크론, 퀄컴의 펜, 이거 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이 봉쇄에 의해서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 못 합니다. 자, 그러니까 런정페이 회장이 이제 가장 절실한 게 반도체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반도체를 확보되고 얼마 전에 최후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반도체 공장 짓겠다. 이게 중국 정부가 무슨 이 베이징 못 믿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반도체를 산업이 일으켰다고 반도체 굴기. It sounds great. 멋있죠. 그러니까 20조 원을 풀겠다니까 반도체 산업에 해산물 중개상 하던 사람 온라인 게임 쉽게 런정페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잡놈들이 다 정부 보조금 먹으려고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다는데 내가 비즈니스 해봐서 아는데 저 반도체 산업은 저렇게 정부가 돈 퍼부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베이징 못 믿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해시하고 이게 상해시하고 손을 잡고 상하이의 반도체 공장을
파이가 직접 인력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자기가 반도체 잘 알기 때문에 금년에는 45나노. 이건 이게 한국이나 미국보다 15년 뒤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28나노 이렇게 좀 접근하고, 내후년에 2022년에는 22나노면은 파웨이가 쓰는 이제 5G 정보통신 장비에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런정 페이 회장이 던진 최후의 승무수인데, 이제 그 제일 나타난 징조가, 야, 베이지 못 믿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양쯔 메모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국유 기업인데, 이 국유 기업이 이제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거 이제 이 한국과의 격차를 1년으로 줄였다가 막 난리하고, 그런데 런정 페이 회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국유 기업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그 파웨이가 원하는 최신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냐. 지금 뭐 중국 정부나 그 양쯔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1년 격차를, 한국과의 격차를 1년으로 줄였다고 떠드는데, 런정 페이 저는 알고 있어요. 낸드 플래시 세계에서 1년 격차는 저건 일반 세상에 10년인 겁니다. 10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러고, 중국에는 4대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베이징에 근거를 둔 태자당, 그다음 공천당은 공산천명당입니다. 이거 후진타오가 공청당파입니다. 그다음에 칭하다파, 그다음 상하이의 본거지들은 상하이방이죠. 이 짱쩌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파웨이가 베이징에도 공장을 질 수 있는데 상하이시하고 쉽게 말해 상하이방의 본거지에다 공장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의미가 크죠. 얼마 전에 그 마윈 알리바바 회장 시진핑 주석한테 한 방 맞고 지금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의 아주 글로벌 기업인가 이 베이징의 정치 권력 사이에 뭔가 균열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는 이제 반도체 삼국지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싸우듯이 정상에는 미국이 있고 옆에 한국 만만치 않죠. 이제 중국이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삼국지에 대해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나라예요, 미국은. 근데 미국이 파격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80억 불을 상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거 대단한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인텔, 퀄컴, 마이크론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설계만 하는 이 전문 회사인데, 영국의 ARM홀딩스,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 압도적으로 거의 독과점인데, 이거를 지금 인수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도 열심히 반도체 삼국지에서 최고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고, 한국 만만치 않죠. D램은 한국이 완전히 섞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반도체 D램 자꾸 복잡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램, 우리가 D램, 원래 삼성전자가 D램부터 컸죠.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번에 SK가 인텔로부터 10조 주고 낸드 플래시 인수하지 않습니까? 메모리에는 두 가지가 있고, 비메모리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 보면 메모리 시장 규모는 30%밖에 안 돼요. 이 비메모리를 잡아야 돼요. 전 세계 70%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에서는 안 된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자 그래갖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메모리 1위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하겠다고 삼성전자가 촥 깃발을 올렸고요. SK 하이닉스도 우선 자기는 뭐 시스템 반도체까지는 안 되지만 일단 낸드 플래시를 먹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을 인수해갖고 지금 낸드 플래시에서 세계 2위로 뜨고 있습니다. 반도체 삼국지에서 이 코리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막 이제 뭐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막 뛰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거는, 그럼 이 21세기 이 패권을 결정하는 반도체 삼국지 최유 승자는 누구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코리아, 차이나냐? 이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명쾌하게 하려에 대해서 했는데, 마침 좋은 이 기사가 떴어요. 이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에 황철성 교수라고 계신 데입니다. 이분이 석자 교수인데,
경력으로 보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게 뼈가 굵은 분입니다. 그 삼성전자 R&D 센터에서 연구하시다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을 하고 그 SCI 논문이 630편이나 됩니다. 황 교수님 말에 의하면 세계 반도체 전쟁은 지금 세계 패권 전쟁은 과거에는 국가의 우열을 판가름하는 게 뭐 군사력, 영토의 크기, 무역 규모였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정보과학기술이고 이거의 핵심은 반도체다. 예를 들면은 지금 또 자동차의 2분의 1이 그 전자장비인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많이 가겠다 했으니까 전기 자동차 그러면 70%가 전자장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만약에 그 뭐 1억이면은 7천만 원은 전자장비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드론, 미사일 다 이거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기달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이제 그냥 막바로 전곡을 찌는 겁니다. 아무래도 황 교수님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하겠다가 화웨이 미국이 때리고 난리인데 그러면 이렇게 막 중국이 정부가 돈을 쑤시는데 중국 반도체가 퀀텀 점프라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고 푹 뛰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푹 퀀텀 점프 해갖고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미국을 하고 이렇게 막 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론부터 나오는 황 교수의 대답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퀀텀 점프가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비약적으로 점프한 게 그게 가장 그 좋은 애가 삼성전자죠. 근데 이 삼성전자나 일본 기업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배경은 모든 게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 안에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하는 그 기술, 일본이 제공하는 소재, 장비 이런 거를 써가지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가 퀀텀 점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미국, 중국 기술 디커플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갖고 메모리하고 비메모리에 대해서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있으니까 비메모리는 definitely low. 황 교수님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이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알고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그 전력 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얼마가 되느냐? D램이 있지 않습니까? D램 부분에서는 3년이나 5년입니다. 낸드 플래시에는 1년이나 3년이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에 뭐 1년이나 3년이면 뭐 금방 중국이 뭐 확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분야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1년 이상만 유지하면은 이제 한국은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4차 산업혁명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막 선두로 해갖고 중국이 과학 굴기 하겠다고 막 그렇게 막 그 슬로건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I나 빅데이터를 하려면 지능형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인 게 그중에 지능형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율주행 오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인지기능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절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석하면 지금 중국이 떠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돼갖고 중국을 살리겠다, 키우겠다는 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말짱 꽝입니다. 꽝. 그러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그 이야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 뭐 삼성전자가 잘해서 SK 하이닉스가 잘해서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잘한 거 맞습니다. 확실히 맞는데 그 황 교수가 지적하는 거는 한국 반도체가 퀀텀 점프해갖고 지금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는 1980년대에 국제 지정학적인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1980년대는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한다고 막 굉장히 위기감이 미국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차이나 배싱 하나 식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재팬 배싱 일본을 후려쳤습니다. 그래갖고
일본이 경쟁력, 하도 미국이 후려치니까 일본이 휘청거렸어요. 지금 중국이 휘청거리려고 똑같은 겁니다. 일본 산업이 휘청거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이 미일 반도체 이 협정을 맺어갖고 그냥 일본 반도체를 꽉 묶어버렸어요. 미국 정부가. 막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가 후들후들 내고 막 할 때 이 시장의 공백을 삼성전자가 절묘하게 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간 게 메모리 중에서 제일 싸구려 D램을 치고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미국 반도체들은 주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로 갖고 있으니까 싸구려 저 부가가치. 저거 뭐 일본이 이제 뭐 쓰러졌으니까 삼성 저거 뭔지 모르겠네. 코리아 그래 해봐 저거 부가가치야. 그래서 미국이 그걸 놔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미국이 한국의 저력, 우리 삼성의 저력을 좀 이렇게 가볍게 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이제 관심 많은 게 지금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나오고 한미 그 전략 협의할 때 미국이 계속 클린 네트워크, 엔타이 파웨이 그 어떤 얼라이언스에 들어오라.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하웨이에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물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 기업은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는 거는 이거 지금 반도체 디커플링, 미일 패권 전쟁, 특히 미일 기술 전쟁에서 이렇게 막 반도체 갖고 삼국지가 벌어지는데 삼국지인데 이 코리아가 어떤 쪽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황 교수 이야기는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이고 반도체 패권국입니다. 탁탑에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일본은 반도체의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 중국은 반도체 종주국도 아니고 반도체 부품 소재국도 아니고 중국 only 마켓 시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럼 이 미중 패권 전쟁, 이 반도체 전쟁에서 코리아가 우리가 누구 편을 들는지, 이 삼국지에서 누구 편을 드는가? 당연히 시장에 불과한 중국 편을 들면 이건 한국 반도체 망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 편을 든다는 거는 미국하고 등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종주국 패권국 미국이 한국 반도체를 놔둘 리가 없죠. 미국이 때리면 유럽이나 일본도 미국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반도체 삼국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야기 딱 들으니까 역시 세계 전문가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클리어해지고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고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렸고 세계 광국 1위의 자리를 한 20년, 100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